여러분 혹시 독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냉철하고 기다림에 익숙한 줄 아셨나요? 저는 그게 독일어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그 묘하게 알면 알수록 이상하지만 또 들으면 들을수록 설득력 있는 독일어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가볍게 수다 떨듯이 그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2012년에 제가 베를린 왔을 때만 해도 독일어는 저에게 엄청난 큰 장벽이었는데 이렇게 14년 이렇게 흐르니까 이제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말 한마디 하려면 문장을 상대방이 끝낼 때까지 그렇게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굳이 장갑을 손신발이라고 부르는 이 독일어의 논리성. 독일어는 그냥 언어가 아니고 거대한 레고 블록 같은 좀 그런 느낌. 자, 그러면 먼저 독일인들이 얼마나 단순 무식하게 단어를 조립을 하는지, 또 근데 또 듣다 보면 되게 효율적인 것 같은 그런 단어 조립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다 보면 이렇게 모든 단어들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언어에 있는 독일어를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다가 보면 좀 막힌다 싶으면, 모르는 단어다 싶으면 그냥 쉬운 단어 2개를 붙여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의미가 통한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예는 한드슈에거든요. 한드슈에. 한드가 손이고 슈에가 신발이에요. 그걸 그냥 한국어로 조합을 하면 손신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손에 신발을 신는 거예요. 그게 장갑인 거죠. 그리고 다음 예로는 슈타უბ자우거라고 있는데, 그게 청소기라는 뜻이거든요. 독일어로 슈타웁이 먼지를 뜻하고, 자우거가 그런 뭔가를 흡입하는 그런 기계를 뜻하는데, 슈타웁자우거라고 해서 청소기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딱 먼지를 빨아들이는 놈, 좀 그런 의미. 그리고 이렇게 막 시골에 다니다 보면 이게 자기 집 없이 다니는 그런 민달팽이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민달팽이를 독일에서는 Nacht Schneck라고 하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Nacht가 발가벗은 뭐 그런 의미고, Schnecke가 달팽이인데, 그러니까 발가벗은 상태로 돌아다니는 그런 달팽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예는 플룩조이크가 있거든요. 플룩조이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비행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독일어로 플룩이 날다는 뜻이고, 조이크라는 단어가 도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도구라서 비행기가 플룩조이크인 거예요. 아주 명확하죠. 저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이 되게 주관적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2가지 단어를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번째 주제로 독일어의 특이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독일어의 레고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말할게요. 제가 이 레고 시스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어를 붙이는데, 또 되게 특이한 거 뭐냐면, 만약에 자기들이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면 또 되게 섬세하게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한국어로 정말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한국어는 정말 한국어는 그런 언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제가 독일어를 점점 더 많이 배우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접하면 할수록 이런 상황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도 있다고, 그런 상황들을 되게 많이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예로 독일어에 프렘드쉐멘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도 2가지 독일어 단어를 붙여서 나온 그런 복합어거든요. 프렘드가 낯선이란 뜻이고, 쉐멘이 부끄러움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단어가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게 내가 보고 있는 내가 되게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예로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조금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불행한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그러면 안 되지만 그걸 보고 내가 기쁜 감정이 드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길가에 있는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이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Ich fühle Schadenfreude, wenn mein Chef stolpert.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상사가 돌부리에 넘어졌을 때 나는 기쁨을 느껴, 그런 단어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재밌는 예가 있는데, 쿰머 슈펙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쿰머가 뭐 근심, 걱정 이런 뜻이고, 슈펙이라는 뜻이 살인데,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이렇게 풀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은 스트레스로 폭식을 해서 그렇게 찐 살 뭐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있다고 가정해 봐요. 내가 뭐 시험이 있는 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살이 많이 쪘어 뭐 이런 걸 표현을 하려고 하면 Ich habe viel Kummerspeck nach der Prüfung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살쪘어 좀 그런 느낌. 그리고 세 번째로 되게 특이한 점은 이거는 한국어랑 조금 유사한 점이기도 한데 독일어로 의사소통을 할 때 항상 이렇게 사람 말을 끝까지 경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독일 언어 시스템상 항상 이렇게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나는 어제 맥주를 다 마셔버렸어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Gestern habe ich das ganze Bier getrunken. 그러니까 getrunken이라고 하는 그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오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숙제를 해야 돼. 나는 오늘 숙제를 해야 돼. 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하면 Heute muss ich meine Hausaufgabe machen. 아주 이 mus라는 게 영어의 must랑 똑같은데 내가 해야 된다 이런 걸 의미하긴 하지만 뭐 영어랑 다르게 뭐 직역을 하자면 I must do my homework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ich muss meine Hausaufgabe 숙제 machen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행위가 제일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로 여기에 파생돼서 독일어만의 그런 특징이 있는데 독일어에는 분리동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동사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동사 하나가 둘로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에서도 분리되어서 쓰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쉬운 예를 들자면 TV를 보다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이게 Fernsehen인데 나는 오늘 밤에 TV를 봐. Ich sehe heute Abend fern. 이게 전체 문장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분리동사에서 fernsehen이라고 하는 이 분리동사에서 fern이라고 하는 이 앞부분을 이걸 내가 잊어버렸어. 말하다가 보니까. 근데 ich sehe heute Abend 이렇게 하면 내가 TV 보는 건지 내가 그냥 sehen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냥 내가 무언가를 보는 건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쉬운 그런 또 한 가지 예가 있는데 anfange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이게 뭐냐면 anfangen이 시작하다 뭐 그런 단어인데 이게 분리동사라서 anfangen 이렇게 돼서 예를 들면 뭐 어떤 문장 안에서는 ich fange an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an이 없이 fangen이라고 하면 그냥 내가 잡는다 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책을 읽기 시작해 뭐 이런 식이라면 Ich fange mit diesem Buch an.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지금부터 읽을 거야. 뭐 이런 식인데 뭐 의역을 하자면 내가 지금 이 책을 지금부터 읽을 거야. 뭐 그런 식인데 만약에 내가 말하다가 이걸 까먹었어. 그러니까 원래 맞는 문장은 Ich fange mit diesem Buch an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an을 말하는 거를 까먹었어요. 그러면 Ich fange mit diesem Buch 그러면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문장 제일 끝까지 들어와서 Ich fange mit diesem Buch an.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anfangen이란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구나. 좀 그런 식인 거죠. 그리고 다른 한 가지 예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나는 오늘 장 볼 거야. 뭐 이런 의미에서 einkaufen 이라고 하는 그런 장 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문장 안에서는 Ich kaufe ein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kaufen, ein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는데 그런데 만약에 또 kaufen이라고 쓰면 내가 그냥 사다는 그런 행위 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말을 하면서 ich kaufe heute 이러면 뭘 산다는 거야?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 뭐 ich kaufe im Supermarkt ein 이렇게 하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볼 예정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의미가 전달이 된다는 거죠. 특정한 걸 사는 게 아니고 장 보러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한편으로 따지면 독일어라는 언어 자체에서 그런 그 언어계의 되게 이산 가족 같은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그 뭐 지금까지 뭐 이렇게 들으셨을 때는 뭐 독일어 매력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독일어를 공부하면서 또 한국인으로서는 정말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독일어만의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독일어 공부를 조금 더 어렵게 하는 좀 그런 거기도 하거든요. 독일어로 이렇게 숫자를 세기 시작했을 때예요. 한국어에서는 예를 들면 20이 넘어가고 21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21이라고 쓰고 21이라고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쓰는 거는 21로 쓰고
읽는 거를 거꾸로 읽는 거예요. 예를 들면 21이 독일어로 21 이렇게 되는데 원래 1이라는 의미가 1가 되고 20가 20이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독일어로는, 그러니까 한국어로 읽는다면 22 이렇게 22 이렇게 읽잖아요. 그런데 독일어에서는 2 und 20, 그래서 뒤에 2가 2라는 거고 2를 먼저 읽고 이제 20 이렇게 20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따지자면 2, 20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23, 뭐 24 이렇게 한다, 23 이렇게 하면 3 und 20 이렇게 되면 한국어로는 3,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23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3, 20 아니지 23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게 처음에 독일어 배울 때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여기서 살다 보니까 한국에 휴가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렇게 숫자를 말할 때가 되면, 특히 날짜 말할 때 13일인가 31일인가 뭐 그렇게 좀 헷갈리기도 하고, 뭐 독일어라고 생각하면 항상 뭐 그런 영상 있잖아요. 슈메틀링 뭐 이렇게 하거나 뭐 비어 뭐 이렇게 엄청 거친, 그런 의도적으로 거치게 발음하는 그런 뭐 재밌는 영상,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처음에 이렇게 독일어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정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화내서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강하고 거친 어투로 이렇게 들리는 그런 언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활하면서 이제 독일어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것들은 독일어가 되게 논리적이고 그리고 직관적인 언어구나,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세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독일어를 배우시다가 정말 엄청 긴 단어를 마주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찾은, 저도 보고 되게 놀란 그런 되게 긴 단어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건 제가 발음하기가 너무 빡셀 것 같아서 여기 영상에 그냥 이렇게 써놓을 테니까 한번 구경하시고 가세요. 어쨌든 이것으로 독일어와 관련된 제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고 또 저에게 조금 관심이 생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꼭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